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나 TV를 보시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환율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집값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최고 고공행진을 해왔었어요. 과연 이게 떨어질까?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는 거 아닌가? 우리 흔히 말하는 영끌, 젊은 친구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만에 바뀌었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발되면서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파장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국가마다 조금씩 틀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긴축 재정,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재정,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파, 강달러. 달러는 미국 내 통화되는 돈이 아니고 전 세계에 통화되는 돈입니다. 그거를 다시 은행으로, 국가로 환원시키다 보니까 전 세계에 투자되어 있던 돈들이 갑자기 일시에 빠지게 되겠죠. 가져오나요? 안 가져오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가 1% 금리로 3% 수익을 내던 사람이 3% 금리로 되면 수익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은행에다가 빌린 돈을 상환하겠죠.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돈을 회수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단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고공행진을 하던 아파트 값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고의 송파에는 계약금 5억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당장일까요? 10년을 갈까요?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택 가격이 우리가 32평, 34평형 아파트가 누르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보통 한 7평에서 한 1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10평이 아파트가 34평형 아파트가 10억이었어요. 이게 2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은 감가죠. 보통 콘크리트 건물은 40년을 기한으로 해서 매년 감가를 합니다. 처음에 평당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평당 950만 원, 930만 원 감가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10억이 20억으로 오른 거는 건물 가격은 아니죠.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나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면적 대비 실제로 분양받은 내 지분의 땅은 작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34평형 아파트가 10평이라고 했을 때 평당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던 것이 9천만 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건물 가격이고. 자, 그러면은 5천만 원 하던 게 9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주택이나 토지들은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더 낮았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막 올라가. 집값도 토지 가격도 올라가야 돼. 근데 얘의 상승률은 완만해요. 그러다가 2021년 후반기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천만 원이 3,300, 3,400이 아니라 4천만 원 줘놔도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7년 IMF 때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불과 1년, 2년 후부터 집가는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금리가 2023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1년 반 정도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다시 안정되기 위해서는 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당연히 경기는 경축됩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부양을 시켜야 돼요.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뭐가 부동산은 올라갑니다.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 현 정부 5년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경기도에 150만 호 이상. 그러면 모든 거는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그동안에 공급 물량이 작았다는 거죠. 왜? 분배 정책이었으니까.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내놓으면 충분히 한 채씩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있는 사람 내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산주의 이론 같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좀 안 맞는 이론 같지만 어쨌든 분배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사회 경제에 맡기겠다. 경제에 맡기겠다. 예. 공급 물량을 늘려서 부족한 부분은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파트 물량은 공급이 될 거예요. 물량 공급이 되면 당연히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을. 그런데 토지 가격과는 갭 차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어떨까요? 얘는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둔 상태까지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긴축해야 돼. 다 긴축하죠. 그러면 나는 똑같은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뭔가에 대한 결단을 내려서 내 투자 패턴을 바꾼다면 내 5년 후, 10년 후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이라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분들은 다 고수익을 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때 뭐 대선 국면이라든가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했던 분들은 수익을 크게 가져간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많이 보시죠. 똑같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25년 초부터 상반기부터는 다시 부동산 중에서 토지 가격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감정 평가 금액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는 평당 1,000만 원인데 경매 감정 평가 기준은 900만 원, 8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 내놓습니다. 좋은 물건들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제값을 받아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 가격을 낮추게 되고 가격을 낮춰도 내가 유지하기 힘들면 경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뭐 부천 시내 물건도 보시면 부천도 물량이 2배로 늘었어요. 그게 다 뭡니까? 3억 이하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에요. 힘드신 분들. 이걸 못 견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이 적기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조금 수축되어 있을 때 내가 투자한 물건이 완화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언제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파트는 2025년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토지는 아직 다 반영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물량이 몇 배가 나오고 거래가 절벽이고 어느 지역은 물량이 60배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수치입니다. 수치. 하나가 60개가 되면 60배가 되는 거예요. 1000개가 60배가 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 말에 여러분들이 막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기억하시고 토지 가격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직 토지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기가 호전될 때 반드시 급등한다는 겁니다. 지을 수 있는 땅, 여러분들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땅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땅을 보고 고르는 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시면 오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부동산 경매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싶으면은 아파트는 2025년 이후에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구매를 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 시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보는 게 나을까요?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9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당연히 얘는 지금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5천만 원까지 다시 내려오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토지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아직은. 자, 그러면 2025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5년 되기 전,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4년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자, 그럴 때 공급 물량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공급 물량이 늘어나냐 계속 아니면 줄어드냐. 지역별로 공급 물량,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전국의 아파트 공급 물량, 주택 공급 물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한 해, 그 해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 2해, 최소한 2년치 후를 공급 물량을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냐 마냐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아파트 지으려면 보통 2년 반,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고 난 후 2년 반 후 입주예요. 그럼 얼마든지 내년, 후년, 그 후년의 물량이 어떻게 늘어가겠다, 줄어들겠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그냥 오르니까 해야지, 떨어지면 사야 되나?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은 버리셔야 되죠.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힘드시면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는 꼭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토지 관련해서는 땅을 좀 유심하게 봐야 될까요? 토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모든 토지의 꿈은 대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대지가 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당연히 대지를 바뀔 수가 없겠죠. 그러면 도로에 접한 땅, 도로에 접해도 도로의 폭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게 또 주택이냐, 빌라냐, 아파트냐, 공장이냐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대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땅도 적지만 거기에 따른 내가 하고 싶은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내 주변에 내가 살아왔던 주변. 내가 여기서 10년 살았어. 1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계속 있으니까 몰라. 내 주변 사람이 오면 야, 여기는 10년 전이랑 똑같냐? 변화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친구가 놀러 왔는데 야, 몰라보겠어. 찾는데 한참 걸렸어. 다 바뀌었어. 이런 데가 좋을까요? 당연히 그런 곳에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학원은 임장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곳, 모르는 곳을 계속 매주 찾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아주 많은 곳을 계속 다니면서 변화하는 곳을 봤어요. 자,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만 여기가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 그럼 거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싹 정리하고 새롭게 단장했을 때의 가치, 그리고 변화되는 곳을 나는 모르지만 여기가 변화되는 곳이라는 거를 정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